자, 우리 이제 3차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다 배웠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하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험도 되게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성질은 그냥 좀 몇 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분의 정의를 통해서 열심히 그냥 몰라도 미분의 정의 또는 이제 극대극소 같은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성질들은 알고 그냥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우리 원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주는 건 도함수의 부호라 그랬죠,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 따라서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도함수는 2차 함수. 3차 함수는 무조건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 2차 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개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함수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건 도함수의 부호. 그러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부호가 3차 함수의 모양, 개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두 점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면 요때는 플러스, 이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도함수가 풀이기 때문에 원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양수면 플러스 증가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3차 함수의 개형 첫 번째입니다. 얘를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고 극소라고 부르죠. 아시겠죠? 이게 3차 함수 중에서 제일 흔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도함수의 부호인데 도함수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도함수가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0되는 값은 있지만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여기 풀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입니다. 그죠? 증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어도 별 상관없는 그냥 증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인데 조금 멋있게 표현한다면 올라가다가 멈칫하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접선이 평평한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순간이 있다. 이 정도로 표시가 되고요. 자, 마지막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y-. 자,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러스죠. 그죠? 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자면 요 제일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증가죠.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건데, 자, 요 녀석을 좀 더 부드럽게 곡선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제일 작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요 두 가지는 별로 구별이 안 되죠, 그죠?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면 자, 이건 좀 티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시험지나 문제집을 봤을 때 요거 두 개는 분명히 구별 안 됩니다. 구별 안 되고 그냥 요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3차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함수의 특징을 따지면 요 함수는 극대극소는 모두 같죠? 그래서 극값이 두 개가 있고 요거는 극값이 없습니다. 그죠? 극값이 없고 얘도 극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요 3차 함수의 개형이 요 세 가지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 밑에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극값을 가질 조건. 자, 보죠.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세 개 그래프 중에서 극값 갖는 건 뭐밖에 없나요?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런 그래프로 그려져야 극값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려면 이런 그래프로 나온 이유가 도함수가 뭐가 돼야 되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가질 조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도함수가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니까 f-x는 제로. 도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겠죠. 이해했죠, 여러분?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앞으로 요 표현이 나오면 3차 함수의 기억은 요거 3개인데 극대극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럼 얘가 되려면 도함수가 근이 2개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판별식 d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놓고 이 식을 그냥 이 말이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엔 이렇게 물어봅니다. y equal fx가 극값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값이 없어요. 극값 없음. 자, 똑같은 말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y equal fx가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3차 함수인데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차 함수 fx가 증가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x1, x2이면 x2가 x1보다 크면 fx2도 fx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역함수를 갖는다. 기타 등등. 역함수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차 함수의 개형이 뭐 100개, 2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3개 있습니다. 달랑 3개 중에서 극값이 없는 건 요거 3개 중에서 요거 2개죠. 극값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인 건, 자, 얘는 증가함수 증가가 바뀌지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죠. 계속 증가네. 요게 바로 증가함수라는 표현이죠. 맞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가로로 선을 그어서 하나만 만나는 겁니다. 가로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요거 2개죠. 자,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뭐로 갖겠나요? 역함수를 갖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5개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이 뭐를 가리키죠? 요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f-x는 제로라는 도함수, 3차의 도함수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열심히 써준 건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3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냐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